곧 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성분들의 자궁 건강을 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자궁 난소 질환의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은 요나 한의원의 오연석 원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강 매거진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 6676-0114번입니다. 자, 먼저 여성분들을 위한 건강 관리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궁 난소 질환의 한방 치료법이죠. 여성분들이 조심해야 될 대표적인 자궁 난소 질환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죠. 예, 자궁에는 병이 많이 생기는데요. 첫째로 자궁 근종과 자궁 선근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병이고요. 네. 그다음으로 자궁 내막증, 그리고 난소 낭종,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하는 이런 병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네. 다 불임을 일으킬 수 있고 또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서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병이 되겠습니다. 네. 참 많은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거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왜 생기는지는 네.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는 잘 없고요. 음, 보통은 임상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오래 서 있는 직업, 네. 예를 들어서 교사, 그리고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네. 스튜어디스, 미용사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추위에 노출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네. 이렇게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사망하신다든가 이런 경우에 아. 갑자기 혹이 커지고 예. 출혈이나 통증이 막 갑자기 심해지고 이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궁 근종이라고 하면 여성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궁 근종은 자궁에 생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양성 종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큰 불편이 생기지 않으면 제가 기밀성 혹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예. 커도 잘라내는 것보다는 그냥 두는 게 본인 어. 건강에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에 있으니까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둬도 되는 것이고 다만 출혈이 굉장히 많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네. 뭐 생리전 증후군이 너무 심하다든가 짜증이 나고 그리고 잠이 안 온다든가 정서적인 불안이 생긴다든가 너무 피곤하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면 치료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고 특히 출혈에 대해서는 헤비 블리딩 그러니까 과다 출혈이 있으면 수술 적응증이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네. 자궁을 드러내는 그래서 자궁을 어. 드러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한방 치료로 그러한 증상들을 없애주어서 수술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궁 근종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꼭 수술을 하는 질환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수술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만 아시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궁 근종과 자궁 선근증이 많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요게 어떤 질환인지 네, 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예. 정확하게는 다른 겁니다만은 거의 사춘지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자궁 근종은 네. 말씀드리자면 자궁 근종은 요 근육 여기가 근육이거든요. 이게 자궁인데 여기 자궁이고 여기 나팔관이고 여기 난소입니다. 네. 예. 이 근육 안에 생기는 것을 근종이라고 하고요. 예. 자궁 선근증은 요 내막, 이 샛노랗게 표시된 네네. 내막 부위가 안으로 들어가서 생겨서 보통은 임상적으로는 이 자궁이 두꺼워집니다. 네. 그리고 내막을 기준으로 비대칭으로 한쪽이 얇고 한쪽은 두껍고 이런 걸 예. 가지고 임상적으로 자궁 선근증이라고 진단하게 되는데 보통은 자궁 선근증이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출혈이 많고 이렇게 임상 증상을 나타나게 되면 네.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증상 발현율도 자궁 근종은 25%, 네. 자궁 선근증은 65%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궁 선근증이 조금 더 위험하다.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많은 해를 줄 수 있고 또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자궁 근종보다 자궁 선근증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사춘지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같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자궁 선근증은 혼자 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아. 그래서 사촌을 데리고 오는데 제일 네. 친한 사촌이 자궁 근종이고요. 그다음에 자궁 내막증, 그리고 자궁 내막 증식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궁 내막암 같은 것이 동반될 수 있는 게 자궁 선근증인데
80%에서 이런 질환들을 동반하고 20%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는 네, 글쎄요, 뭐 외상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네. 인식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자각 증상이 좀 있을까요? 예, 자각 증상은 이제 그 부인과적으로는 네. 이제 전통적인 부인과적으로는 이제 보통 생리양 과다. 아, 이게 제일 이제 위험할 수 있는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오버나이트를 뭐 하루에 7, 8개 낮에 쓰고 밤에 기저귀를 찬다든가 이러면은 수술 적응증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많은 분들도 있어요. 네. 확 쏟아지려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화장실에서 이게 우리가 소변이나 대변 느껴지는 것처럼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출혈이 많으면 굉장히 무섭겠어요. 그렇죠. 나가지 못하고 그 대기하고 있다가 쏟아지려고 그러면 얼른 가서 화장실에 쏟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밖에 나가서 뭐 예를 들어 흰 바지를 입고 나가면 바지가 다 빨갛게 젖어버려서 네. 그리고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한 2, 3일간 외출을 못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증을 들 수 있는데 생리통이 심하면 아주 심해서 뭐 쥐어짜고 뒤틀리고 밑이 빠진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콕콕 네. 찌르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생리통이 심하면 미식거리고 토하기까지예요. 네. 이것도 생리통입니다. 토하는 것까지가. 그리고 이제 덩어리피가 뭐 손가락 마디 한 개만 돼도 이상한 건데 네. 이게 뭐 요만하다든가 뭐 손바닥만하게 나온다든가 이런 분들이 꽤 있고요. 예. 이것은 이제 부인과적인 증상이고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지금 서양에서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건데요. QOL,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피로감이 굉장히 심하게 온다든가 네. 굉장히 피로하고 필요해서 계속 눕고 싶은 생각만 들고 만사 기력이 없고 침대에 누우면 침대에 붙은 것 같고 네. 조금 더 심하면 침대가 빨아들인 것 같고 더 심하면 땅속으로 바닥이 꺼져 들어가는 것 같은 네네. 그런 피로감이 거의 7, 80%의 환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또 중요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또 한 7, 80%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네. 불안하고 괜히 짜증 부리게 되고 아이나 남편한테 엄마한테 짜증 부리게 되고 불안하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네. 그리고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을 해보거나 또 삶이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잠이 안 와요. 네. 잠이 1시간, 2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꼴딱 새는 분도 있고요. 아이고. 그리고 한두 번 깨는 거는 이제 보통이고 네. 하루에 잠깐 잠들었다 깨보면 1, 2분밖에 안 지났고 2, 30번 깨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엉망이 되죠, 생활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곁다리 증상으로 보면 두통, 어지러움증. 그러니까 피가 많이 쏟아지면 어지러움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식거리고 소화불량이나 가스 찼다, 이 배가 답답하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거, 동양인들이 많은 거, 아랫배가 찬 거, 손발이 찬 거. 이거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예. 하라는 말씀을 어르신들이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것만 해당돼도 7, 80%가 따뜻하게 걸려 있을 하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안 하고 추운 데 있거나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거나 예. 그리고 외국에서도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너무 추운 지방, 미국 동북부 캐나다 동부라든가 아니면 너무 더운 데서 에어컨을 너무 많이 트는데 싱가포르, 홍콩, 네. 뭐 하와이, 플로리다 이런 데 필리핀 이런 데서 또 많이 질병이 걸려서 오십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까지 동반을 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연령대는 다양하게 나타나나요? 연령대는 요새는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아. 옛날에는 40, 50대가 줄이었는데 한 네. 7, 8년만 해도 네. 지금 저희 환자들 지금 주 대세가 20, 30대입니다. 40대 가끔 있고요. 50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환자 전체 분포로 봤을 때 그리고 네. 10대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언급한 다낭성 난소증후군, 난소낭종, 자궁내막증 이런 것은 10대, 20대 꼭 나타나기 때문에 초경이 시작되면 반드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십시오라는 게 제 이제 권고예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요즘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지금 특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든가 자궁내막증,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종도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네. 이것들이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이건 제 개인적 의학적 견해인데 네. 음식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식품 첨가물하고 네.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음료수라든가 과자라든가
기타 이제 정크푸드들을 좀 삼가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좀 줄여야겠습니다. 네, 네, 생리통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생리통이 좀 오래 지속이 됐거나 좀 심하다라는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생리통은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예, 네. 그냥 살짝 뭐 통증이 왔다 그냥 가는 정도까지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통제를 먹어야 될 정도면 비정상이에요. 아, 심하신 분들은 뭐 떼굴떼굴 구릅니다. 밖에 못 나가고 네. 배를 움켜쥐고 빤듯이 이렇게 서 있거나 빤듯이 누워 있을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기절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몰핀제를 놔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한방에서는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진통제가 아니고 이제 이 보고 체계를 이제 거짓 보고를 뇌에다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여기 가서 물을 뿌려서 불이 나는 거를 불을 끄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강한 진통제를 안 써도 이제 그런 지금 말하는 증상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죠. 네. 자, 한방적인 치료 원리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지 치료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보통 모든 혹이라는 게 그냥 자기가 스스로 커질 수는 없어요. 어디선가 영양분을 가져와서 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혈관 신생 억제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 신생 촉진을 하면 혹이 커지는 거예요. 예. 정상 조직이 이게 우리 코가 10년 지나도 같은 크기인 게 이게 정상 조직이고요. 이렇게 되면 밥 먹어서 뚱뚱해지는 거나 똑같이 얘가 밥 먹으면 영양분을 더 많이 가니까 네. 커지고 이 혈관을 타고 와서 여러 개가 자궁근종, 자궁선근종, 자궁내막증 더 여러 개 생길 수 있어요. 난소낭종도 네. 생길 수 있고 혹은 다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이 혈관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많은 세계의 이 과학자들이 고민합니다. 이 항암제하고 한약하고 같이 써봤습니다. 근데 항암제하고 한약하고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출혈이 많을 때 혈관 신생 억제제를 이렇게 쓰면 한약입니다. 네. 천연 억제제를 쓰면 이렇게 혈관 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자궁 안에 모여 있는 피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영양분도 더 많이 안 가고 더 크지 않고 더 자라지 않고 줄을 수 있고 생리피가 많이 쏟아지는 걸 잡을 수 있어요. 네. 부정출혈도 당연히 잡을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건 이 화학적인 성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예, 좋다는 화학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화학 항암제하고 네. 사실은 이 식물도 천연 화학제입니다. 아, 예,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천연 화학이라는 표현을. 예. 그래서 천연에서 얻은 음, 항암제 비슷한 거죠. 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시면 천연 항암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항암제하고 이 차이인데 큰 차이가 없고 이것은 뭐 이제 독성이 있어서 이제 괴사를 일으키지만 이건 자연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세포를 전혀 한 개도 죽이지 않는 것이 실험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에 흔히 많이 쓰이는 자궁 선근증 같은 경우도 많이 쓰이는 건데 이 자궁 내막 세포를 갖다 놓고 한약으로 처리를 하면 다피라는 염색약에서 죽은 세포가 자연사된 세포가 이렇게 염색이 되게 되고요. 예. 나중에 인체에서는 대시세포가 이걸 잡아먹기 때문에 음, 혹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 이 작용이 많이 일어나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작용이 많이 일어나겠습니다. 네,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자, 수술은 참 누구든지 무섭고 피하고 싶죠. 네. 근데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수술은 이제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네. 수술 적응증이 혹만 떼내는 거는 임신이 필요한 경우에 자궁 근종이 다른 원인은 하나도 없고 유일한 불임의 원인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혹만 떼는 수술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3% 미만이기 때문에 예. 거의 해당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자궁 적출술은 헤비 블리딩, 과다출혈에 의해서 환자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때 이제 수술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네. 점점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에 해당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설사 과다출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되게 많은 분들이 혈관신생 억제제라는 한약의 천연 항암제에 의해서 이게 출혈이 잡히고 증상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피할 수 있다. 예. 그거는 이제 환자의 선택의 몫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기준은 출혈의 여부다. 출혈의 여부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크다. 자궁 선근증 같은 경우는 네. 자궁 전체에 이게 퍼져 들어가서 자궁 자체가 혹이기 때문에 예. 수술을 한다면 자궁을 드러내느냐 마느냐 네, 네. 예, 아유. 뭐 OX 문제죠.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궁 선근증 같은 경우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되고 네. 왜냐하면 또 뭐 후유증이라는 게 굉장히 막 힘이 빠지고 무거운 걸 못 든다든가
또 뭐 이제 성관계가 굉장히 불편하다든가 네. 춥다든가 이런 더웠다 추웠다 한다는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이렇게 네. 잘 알아보시고 주위 분들한테 상의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또 네. 한방적인 치료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 치료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냥 상당히 좋은 사례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예. 초음파 사진상으로 지금 20cm 이게 10점이 아니고 18.66인데 이게 잘못 표기됐네요. 예. 20cm, 20cm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11.38, 8.5로 지름이 절반 이상 줄었거든요. 줄어들었네요. 지름이 절반 줄었을 때 예. 수학 선생님이 환자로 오셔서 예. 제가 물어봤어요. 최적이 얼마나 줄었냐? 그러니까 예. 최적이 8분의 8 중에 8분의 7이 줄어든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름이 반 줄으면 전체 부피는 요만한 거니까 이게 다 부피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8분의 7이 없어진 거라고 와. 이렇게 8분의 7 이상이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분의 자궁근종의 치료 증상으로는 사례입니다. 아랫배나 손발이 역시 차가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것이 나아졌고 성교통이 나아졌고요. 윗배가 체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 없어졌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거 이런 게 없어진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11일 만에 치료된 거라 너무나 좋은 사례죠. 사실 아, 이런 그러네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예. 네. 다음 사례는요. 그리고 지금 이분의 경우는 52세로 이제 자궁근종이 7cm, 이렇게 7cm, 6.11cm였는데 5.67, 4.87로 비교적 그냥 어느 정도 줄어드는 상태인데 증상으로는 생리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상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생리 덩어리 피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유방 통증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네. 줄어들었고 생리 후에 냉이 뭐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나오셨는데 네. 그것도 없어졌고요.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거 이거 굉장히 자꾸 나타나죠. 이것도 없어졌고 잠드는데 잠을 청하면 2-3시간 걸렸는데 이것이 줄어들어서 한 1시간 정도면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그렇게 호전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자궁근종의 치료 사례 중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자궁 난소 질환의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제가 그 자궁 난소에 성근종하고 근종하고 있어가지고 네. 한 5년 전에 그 미레나 요법이라고 그걸 했거든요. 네. 예. 그걸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한 2년 전서부터는 이렇게 발이 시려워가지고요. 예.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뭔 영향이 있을까요? 미레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미레나는 그리고 5년이 예. 이게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거니까 예, 그거는 이제 예. 그렇다 그러대요. 저기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54살인데요. 54세예요? 예. 생리가 끊어질 수 있는 나이인데 미레나 지금 하고 나서 생리가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비치나요? 그때 한 1, 2년 정도는 조금씩 비쳤는데 그 뒤로는 이제 안 비추고 어째도 좀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살짝 얇게 좀 몸이 피곤하면 예. 피가 비친다고요? 그거는 예.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그래요.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종이 있을 때는 그래요? 피로감이 심하면 훨씬 더 출혈이 심해집니다. 예. 그리고 2년 전부터 발이 시려운 것은 예. 사실은 자궁근종 자체, 자궁성근종 자체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 미레나를 껴서 아마 출혈량이나 통증이 줄었을 건데요. 예. 이거로 이제 뭐 일종의 뭐 토거로 땜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막아 놓는 거고요. 임시변통을 예. 하는 건데 예, 생리량은 줄어들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발이 싫어하고 발등이랑 발이랑 싫어하고 발 시려운 거는 굉장히 많은데 예. 이게 자궁근종이라는 게 아까 혈관이 막 생기는 거 보셨잖아요. 예. 이게 혈액소통이 안 되면 이게 혈관이 안 들어가면 이 뒤에서 혈관을 자꾸 만들어서 대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이 그래요? 출혈량도 많아지고 자궁근종도 예. 커지는 건데 예. 다른 부위에도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근데 심장에서 손하고 발이 제일 멀잖아요. 예. 네. 그리고 항상 밑으로 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려갔다가 잘 올라오지가 않으니까 덩어리가 떡져가지고 이렇게 끼어 있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운 거거든요. 이 그러면 덩어리를 녹여주는 약을 자궁근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 먹어서 들어가니까 다른 데도 다 적용돼요. 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니까 이게 심장에서 따뜻한 피가 가니까 온기가 돌아오고 예. 그리고 피로감이 있으면 이게 뚫리면서 근육 내에 영양분을 저장하니까
피로감이 좋아져요. 예. 거의 대부분이 좋아집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예. 아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약을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좀 급할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자궁근종 치료하는 약하고 거의 똑같은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지금 미레날 빼보셔도 아마 54세면 폐경이 되셔서 자궁근종 자체는 치료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네. 되세요? 예, 56세요. 56세. 예, 질병명이 어떤 건가요? 아, 저는요, 근종 수술을 했거든요. 근종만 떼내는 수술? 아니요, 자궁까지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혹이 큰 건 처음 봤다고 그랬거든요. 아유, 몇 그러네. 센치요? 몇 센치로 등 저기까지 다, 아까 혹이- 보여드린 20cm보다 더 컸나요? 아이고, 처음 봤대요. 아, 그랬어요? 예, 예. 네. 그래, 근데 이게, 자궁을 떼어내는데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그거를, 그게 얼마나 컸는지 그렇게 큰 사람을 못 봤다 그러니까, 예. 애기들도 날 때 이렇게 옆으로 떼고 낳잖아요, 큰 애기를. 예,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전화 주신 목적이 뭐죠? 예. 예. 그거 수술하고, 그거 다 예. 떼어냈으니까요. 네, 네. 자궁까지. 예.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재발할 염려는 없다는데 그러면 난소에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지금 56세면 네. 난소 기능이 거의 이제 사라졌고요. 예. 예. 자궁을 떼어냈고 난소에 새로운 뭐 물혹 같은 게 생기지 않으면 지금 네. 특별한 뭐 자궁을 떼어냈기 때문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가서 못 나가니까 네, 네, 네. 그걸 예, 못 네. 받아서 겁나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괜찮다고 예, 하니까 너무 부탁해요. 걱정하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궁근종의 치료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자궁선근증의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궁 선근증 환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분이 오셨을 때 역시 생리량이 많았고 심한 생리통이 뭐 떼굴떼굴 굴를 정도의 통증이 예. 있었어요. 정말 이것만 해주면 좋겠다. 아, 얼마나 정말 바라는 게 힘드셨겠어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고요. 아랫배, 손발 또 역시 차갑습니다. 네. 그리고 배를 콕콕콕콕 찌르는 평소에도 통증이 있었어요. 배란통이나 골반통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배란할 때 막 굉장히 꼬이듯이 아프고 찌른 듯이 아프고 뭐 쑤시는 듯이 아프고 이럴 수 있고 피로감도 굉장히 심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처음에 오셨을 때 요 전체가 합쳐서 7.23 이렇게 내막 기준으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여기 보시면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1점 몇 여기는 5점 몇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굉장히 여기로 많이 내막이 들어간 거죠. 아. 자궁 선근증 사례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합쳐서 5.68로 이쪽이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5.86으로. 줄었네요. 네. 예. 이쪽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증상으로는 생리량 과다가 자궁 선근증 환자가 50% 생리량이 2배 늘었는데 50% 줄어들면 정상으로 된 거죠. 그렇죠. 본인한테 이만하면 됐냐 물어봐서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정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얼마나 치료하셨나요? 3개월 치료합니다. 보통 3개월 어. 치료해서 성공하면 3개월 치료해서 끝나고 네. 또 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치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생리는 3번은 봐야 되거든요. 음. 한 번 보고 생리량이 줄었다 안 줄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2번, 3번은 봐야 그래도 최소한 보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생리를 3번 보기 위해서 3개월을 치료하는 겁니다. 네, 다음 그래서- 사례요. 예, 심한 생리통이 줄어들었고 아랫배 손발 차가운 거 없어졌고요. 배를 콕콕 찌르는 통증 없어졌고 없어졌고요. 피로감 역시 없어졌습니다. 네. 네. 다음 사례는요? 자, 다음 사례는 조금 더 8.84, 5.51로 자궁 선근증이 있는데 임신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됐어요. 한 6, 7년간 임신이 안 됐는데 네. 예. 치료를 하고 나서 그리고 임신 유도약을 복용하고 자궁 선근증이 치료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 아이가 이렇게 보이죠, 지금. 2011년 9월 21일 작년 9월이니까 얼마 안 됐죠. 네. 예, 10주 차로 아, 임신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셔서 예. 아주 정말 웃는 낯으로 정말 예, 좋아하셨겠네요. 서로 축하했습니다. 네, 네. 예.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네. 살펴봤습니다. 네. 자, 여성 질환은 아무래도 그 호르몬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음식을 잘 먹어야 할 것 같은데 피해야 되는 음식 같은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일단 자궁 근종은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자랍니다. 네. 자궁 선근증도 내막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자라고요. 네. 자궁 내막증도 내막이 예.
자궁 내막증 내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은 네. 여기도 내막이 있는 거니까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다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시험관하기 피해야겠네요. 같은 거나 그 우리가 인공수정 같은 거 할 때 강력한 이제 배란 유도제를 쓰게 되는데 네. 이때 이제 잘 알아주셔야 될 게 처음에 성공하면 좋은데 이 병들 때문에 불임이라면 이 병들이 자꾸 여러 번 쓸수록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겠네요. 조금 알고는 계시는 게 좋겠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 제제를 금지하는데 비타민도요? 네, 비타민 제제는 먹으면 좋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11년 전에 종합 비타민제를 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고요. 오. 예, 미네랄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종 환자는 비타민 제제 복용만으로 출혈이 있는 것이 멈추는 것만으로 그 복용을 끊는 것만으로도 출혈이 없어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네. 예, 비타민 제제 때문에 출혈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궁근종, 자궁성근종 환자에 아, 한해서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성류액기스가 처음에 막 나왔을 때 저는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2년간 관찰을 하니까 굉장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클로렐라, 먹는 콜라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좋지 않게 나왔고요. 녹용, 인삼, 뭐 계피, 숙지황 뭐 이런 것 많이들 아시는 보약인데요. 아니 좋다고 알고 있는 네, 것들이에요. 우리가. 여성에게 예, 이제 흔히 실수가 일어나는 게 예. 서울에 학교 다니거나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딸에게 엄마가 보약을 줘서 뭐 손발 차고 뭐 맞아요. 생리통 있다고 그러고 자궁근종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서 챙겨주시는 자궁을 거거든요. 보호해줘야지 하고 이제 보호를 해주는 약을 쓰는 순간에 이제 15일 먹고 이제 굉장히 커지고 아. 저희 환자들이 이제 이런 주의사항을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얘기를 잊어먹고 다 이제 치료가 잘 끝났으니까 네. 나중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약 먹고서 이상하다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검사해 보니까 커졌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이런 전화가 옵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찬 음식, 차다는 게 찬 성질.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라든가 네. 예, 뭐 수박 이런 거 찬 성질이고요. 냉면 이런 것도 안 좋나요? 아, 당연하죠. 어. 예. 냉동 냉장 음식. 아, 예. 네. 차게 돼 있는 걸 먹으면 안 좋아요. 예. 아까 추운 곳에 살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외국 생활 자체가 추워요. 바닥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다르죠, 우리랑. 런던이나 호주에 살아도 외국에서 유학 갔거나 직장 다니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바닥 난방이 안 되는 거하고도 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여성분들은 무조건 좀 따뜻하게 유지를 하시고 따뜻한 그렇습니다. 음식을 네. 즐기셔야 될 것 같아요. 커피를 마셔도 좀 따뜻한 커피를 그렇죠. 마시는 예.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도 뒷물 샤워하실 때 미지근한 물로 하셔야 돼요. 조금 괴롭더라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물- 원장님과 상담해 물어보겠는데요. 보시죠. 네,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시죠? 저기 56살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한 2, 3년 전에, 3년 전에는 폐경이 됐고요. 예, 폐경이 됐는데 예, 네. 폐경된과 동시에 근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자궁 근종이 근종이 그때 몇 한 센치쯤? 8cm 정도 8cm.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엊그제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네네. 잘하지는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난 수술 이제 중앙병원에 지금 예약을 해놓고 수술을 해야 될까 아니면 한방 치료를 해야 될까. 일단 네. 제가 봤을 때는 한방 치료가 자궁 근종 자체로는 치료가 필요 없고요. 네, 뭐 지금 폐경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자궁 네. 근종이 수술 적응증이 네. 출혈 과다예요. 그게 생리한 과다나 부정 출혈 과다거든요. 네. 아니 잘하지는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폐경이 네. 됐잖아요. 네네. 폐경이 됐으니까 출혈 증상이 없잖아요. 예예. 8cm든 10cm든 네. 15cm든 네. 지금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궁 근종 아. 자체로는. 근데 만약 아까 네. 말한 피로감이라든가 아랫배 차다든가 손발이 차다든가 잠이 안 아랫배는 온다든가 차가워요. 근데 배가 예. 괜히 그냥 불러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예. 다른 문제는 없고. 불편하시다면 아 그 불편하지도 않아요. 증상에 네. 대해서 치료할 필요는 있지만 불편하지 않다면 네. 지금 수술 적응증이라고 하거든요. 수술 네. 적응증이라는 게 증상증자예요. 아, 이게 증상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증상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수술을 반드시 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산부인과 교과서에 돼 있기 때문에 네. 본인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겁이 네. 나서 그리고 저 한약을 조금 먹으면 어떨까요, 선생님? 예,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전제했듯이 자궁 근종 때문에 꼭 한방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불편함이 존재해서 내가 뭐 배가 불러오는 것 같고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고 느낌에, 네. 피로감이 있고 그리고 뭐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을 개선할 목적으로 치료하는 것이지 자궁근종은 뭐 연세가 자꾸 먹을수록 자꾸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거의 줄어들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혹이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셔가지고 네, 네. 예, 신경이 예. 쓰이시나 본데요. 예. 수술할 필요는 없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임상에서 치료할 때 네. 폐경까지만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폐경까지만 끌고 가서 폐경만 되면 예. 그다음부터는 출혈, 생리양 과다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죠. 생리통도 없어지는 그렇죠. 거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도 걸려와 있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점이 예, 연세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되세요? 아, 41살이고요. 예, 네. 예. 질병명은요? 자궁 저 5년 전에 병원에 가서 그때 네. 그 난소 한쪽에 출혈이 있어서 네. 네. 복막내 출혈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자궁 내막증이었나요? 그 혹이? 아니요, 그거는 아니었고요. 그냥 피가 가득 찬 혹이었나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예. 그냥 원인 불명이라고 하고 예. 이렇게 난소 하나를 제거를 했어요. 난소 하나를 제거했어요. 예. 아유, 진료기록부 사본을 봤으면 좋겠네요. 분명히 병명이 있었을 텐데.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태어날 때쯤에 자궁에 물혹이 좀 있다고 예. 이렇게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예.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자궁 물혹이라는 게 자궁 근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마 수술할 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예, 예. 네, 네, 네. 예, 근데 그 후에 네. 이렇게 수술을 한 5년쯤 했는데 작년부터인가 네. 그러니까 원래 생리통이 좀 심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예. 생리를 거의 한 2주 가까이 해요. 생리통이 점점 심해지고 예. 생리를 생리를 2주 2주간 한다. 네. 예. 한 달에 그리고- 반을 이제 출혈이 있는 거네요. 예, 네. 예. 예, 그러시고요. 그리고 또 좀 피곤하거나 하면은 피곤하고. 끝났는데도 피곤하면 출혈이 더 심해지나요? 예, 하혈이 나와요? 나오고요. 예. 이게 많이 쏟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좀 음. 이렇게 비치는 정도요. 네, 비치는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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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느 때는 작년에 한 달 정도는 한 달 내내 이렇게 비친 적도 있었고요. 한 달 내내 비친 적도 있었다. 예. 예.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예. 예. 네. 그리고 많이 아파요. 어디가 어. 아프죠, 지금? 배가 생리통 이외 기간에 예. 생리 때가 아닌데도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예. 가끔씩 찌르듯이 조금 아플 때가 많아요. 콕콕 찌르듯이 예. 밑이 빠지는 느낌 이런 건 없고요. 예, 그런 건 없고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찌르듯이 아파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가까운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시고 예. 그 검사 자료를 예. 뭐 제가 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과거 자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예. 진찰을 한다면 예. 과거에 네. 어떤 병이었고 자궁 내막증 혹이 터진 건지 아니면 그냥 혈종이라고 피만 찬 혹이 있어요. 자궁 네. 내막증 혹은 안에 생리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쪽 예. 그러니까 이쪽 위치에 생리피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에 그냥 난소낭종이 안에 피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예. 터져가지고 출혈이 있는 건지 제가 그거는 이제 궁금하고요. 네. 지금 만약에 자궁 내막증이었다면 예. 지금 일으키는 모든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출혈이라는 것은 보통 자궁 내막증보다는 자궁 자체,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선근증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자궁과 난소를 모두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살펴본 후에 제가 이거 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 물론 예. 어떤 경우에라도 치료율은 상당히 높아요. 지금 불편하다고 하시는 것이 자궁 내막증이든 자궁 선근증이든 자궁 근종이든 출혈은 아까 혈관신생 억제라는 작용에 의해서 잡을 수 있고요. 통증도 비교적 비슷한 확률로 100명 중에 80명 이상의 환자가 치료가 되기 때문에 네. 잡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전 수술했을 때의 자료와 예. 지금 현재 상태의 자료를 볼 수 있다면 제가 정확하게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까지밖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문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치료율은 꽤 높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자궁 내막증이 어떤 질환인가요?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은 네. 자궁 내막증, 자궁 선근증, 자궁 내막 증식증
헷갈려옵니다. 네, 근데 헷갈려요. 분들이 예, 그래서 진료기록부 4번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자궁 내막증 찡찡인데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고 막 아. 되거든요. 자궁 내막이 여기 있는 거고 이게 임신이 안 되면 매달 피가 떨어져 그렇죠. 나오는 게 생리피예요. 네. 요 피가 이렇게 넣으면 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넣으면 일로 들어가고 네. 피도 물이니까. 네. 물론 이건 가설이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월경혈의 역류. 여기 들어가서 이게 사진을 보면은 엄청나게 새까만 피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그리고 주로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혹이 생기는 게 자궁 내막증 혹이고 네.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이외의 곳에 존재하는 음. 것이 자궁 내막증이라는 병이고 증상으로는 주증상이 생리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성교통, 네. 성교출혈, 대변 볼 때 통증, 출혈, 그리고 골반통, 콕콕 찌르는 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뭐 먹먹한 거, 묵직한 거, 경상분들은 우리하다, 뭐 이런 표현들 쓰시고요. 그다음에 배란통 같은 게 있을 수 네. 있고, 그리고 당연히 양쪽에 혹이 생기면 임신이 안 됩니다. 예. 이게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싸버리니까 이게 난자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싸고 있으면 못 나가겠죠. 나가니까 불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병이고 뭐 때에 따라서는 유산이 뭐 40% 예. 10명이 임신하면 4명이 유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 이 자궁 내막증이 굉장히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걱정이 됩니다. 네,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다낭성 난소는 여기 네.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게 난소 이게 겉면이고요. 이게 잘라서 보여드리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개 중에서 한 개가 난포가 이렇게 딱 자라나서 여기로 쏙 나오는 게 배란입니다. 네. 이게 난자죠. 근데 여러 개가 이렇게 서로 붙들고 한 마리 대장을 못 탄생하게 여왕을 못 탄생하게 방해하고 있는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이거는 10대에서도 나타납니다. 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배란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자체로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자궁 내막증 혹은 감싸서 임신이 안 되고 또 독이 있어서 유산을 시키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출산을 못 하게 되는 거지만 이거는 난자 자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병이 지금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조사하면 반에서 3분의 1이 이상이 손듭니다.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머니들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다면 내 딸이 생리 주기가 어떤가. 35일 이상 넘어가면 이상한 겁니다. 네. 예, 28 플러스 7까지가 정상인데 32, 3 돼도 이상하죠. 네. 35일, 40일 되면 이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궁 내막증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임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궁 근종, 자궁 성근종도 불임을 일으키긴 하지만 네. 자궁 내막증은 유산이 40%가 돼 버리니까 엄청나게 심한 거죠. 그리고 이 다낭성 난소증은 생리가 뭐 3개월, 6개월, 1년씩 없어요. 10년씩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게 생리가 안 나온다는 건 당연히 배란이 안 된다는 건데 그걸 잘 몰라요. 희한하게 그걸 몰라요. 네. 여자분들께서 내가 지금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가 뭐 몇 년씩 지나서 이제 임신하기 위해서 혹은 결혼 직전에 찾아오시는데 빨리빨리 좀 알아서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한방 치료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예, 자궁 내막증의 한방 치료는 역시 동일하게 음. 그 세포의 자연사 유도라는 게 굉장히 잘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증은 혹이기 때문에 혹을 없애줘서 난소가 보여야 되니까 이 혹을 없애는 게 세포의 자연사 유도 그리고 혈관 침생 억제도 작용을 합니다만 세포의 자연사 유도에서 자궁 내막증 세포줄을 가지고 제가 실험을 했어요. 예. 그래서 100 정도 기대했는데 250에서 300 정도가 나와서 세포가 잘 죽습니다. 아. 자궁 내막증 세포만 죽어요. 정상 세포는 안 죽고. 네. 네. 그럼 치료 사례도 좀 간단하게 네. 시간 관계상 좀 예, 빨리 살펴봐야 될 것 임신과의 같습니다. 관계는 아까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예, 이게 자궁 내막증 혹이 6.56에 이렇게 이 안에 난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정상 난소예요. 네. 예, 자궁 내막증 혹이 오른쪽에 있었던 게 지금 오른쪽 난소가 이게 오른쪽 난소라는 뜻이 RO라는 게 정상 난소다 이거예요. 그래서 2012년 1월 7일에 완전히 소멸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분은 이제 보세요.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에 혹이 있잖아요. 네. 이게 안에 난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절박하죠. 28살인데 결혼해서 아기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혹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76 왼쪽의 혹이 여기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죽은 겁니다. 이 세포가. 아. 다 죽고 정상 난소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게 희끗희끗한 게 없애기 더 힘든 거고 까만 게 액체라 요거는
이게 더 쉽고 이게 더 어려운 건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네. 약간 희끗희끗한 게 없어지면서 약간 그러니까 혹이 연해지면서 혹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결과에 관계없이 이게 지금 없어졌죠. 왼쪽이 자궁내막증 혹이 없어졌으니까 예. 지금 물리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가능한 상태에 겁니다.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낭성도 한번 살펴보죠. 네.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보겠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지금 여기 보면 난포가 큰 게 없잖아요. 조금 하는 것들 예. 이런 것만 있었는데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한 결과 부정출혈 이런 것이 있었고 또 두통, 아랫배 손발참, 어지러움증, 피가 섞인 냉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고 이게 지금 아기집이 보이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기집이 G색이라고 해서 아기집이 보이는 거 임신이 성공되신 겁니다. 자, 예, 올해 2월 15일에 확인된 거죠. 예.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비교적 네. 치료 또 하나 사례가 좋은 소개해드리도록 예후를 하겠습니다. 봤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 윤하한의원의 오연석 원장과 함께 자궁 난소 질환의 예.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